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오토바이를 노리는 자들입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인적 드문 새벽 남성 둘 주목해 주세요. 자, 잠시 오토바이 쪽으로 갈 텐데 배달통을 저렇게 오픈하고서 열쇠를 찾았어요. 네, 열쇠를 찾아서 시동을 곧 걸어 봅니다. 자, 그러고는 들어왔어. 자, 밖으로 잠깐 나가요. 자, 그런데 다시 오더니 오토바이의 키를 꼽고 그대로 출발. 자, 감이 오시죠? 오토바이 도둑놈들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오토바이를 직접 끌고 오는 저 사람 바로 차주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저 차주 오토바이를 다시 찾은 겁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네, 일단 당시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난 10일 새벽 2시 46분쯤입니다. 인천 부평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도난 사건인데 이 새벽에 저 남성 2명이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들의 배달통을 뒤집니다. 그러더니 한 오토바이에서 키를 발견해서 그대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4일 뒤에요. 피해 오토바이 차주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근 한 건물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되찾게 되는데 이 피해 차주에게 전화를 한 사람 역시도 절도를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원래 자신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자신의 것은 없고 남의 오토바이가 있길래 이 차 번호를 조회해서 최초 분실 차주에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적재함에 고가의 헬멧 그리고 키까지 들어있었는데요. 이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주는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오는 게 아니라 끌고 와야 했다고 합니다. 야, 승현님 이거 어쩜 좋아요? 그러니까요.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오토바이를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오토바이를 찾았지만 그 오토바이에 키가 없는 거예요. 키가 없으니까 그 오토바이를 끌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궁금증 1. 그러면 이 두 번째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어디 갔을까? 첫 번째 오토바이를 가지고 막 다니다가 보니까 두 번째 오토바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토바이를 가져가면서 그 자리에 첫 번째 오토바이를 놓고 가면서 그 안에 들었던 고급 헬멧과 키는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두 번의 오토바이 절도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두 번의 오토바이 절도를 다 처벌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잡힐 겁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입니다. 자, 국내 톱 쇼 호스트가 생방송 중에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언행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보고 가시죠. 여행 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저희 저희 지금 자, 이 사반 가족께서 지금 이 상황을 한 달 전쯤에 제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방심이 심의가 올라갈 때까지 일단 저희가 기다려보자 했었던 겁니다. 자, 저도 뭐 방송을 좀 편하게 하는 편이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는데 와, 저는 진짜 저거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했어요, 진짜. 네, 한 쇼호스트가 말 그대로 탑 쇼호스트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8일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이 화장품이 매진이 됐는데도 자신의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욕설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중에 그 뒤에는 여행 상품 방송이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해서 당길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또 여행이야 하면서 욕설을 섞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후에 이 쇼호스트는 제작진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방송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이렇게 사과를 한 겁니다. 시청자들은 사과마저도 성의가 없다면서 항의를 쏟아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쇼호스트는 이전에도 이 방송에서 김밥을 먹거나 남편이랑 전화 통화를 해서 저도 저거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자, 뭐 저만큼이나 또 방송을 편하게 하시는 걸로 유명한 하지만 사고는 치신 적이 없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진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말이죠. 예? 이게 박 변호사님. 저는 이게 홈쇼핑이지만 아시잖아요. 홈쇼핑 그렇죠. 채널이 지상파 또 종편 사이사이 그러니까 노출이 많은 그 채널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좀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저도 방송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공중파냐 아니면 이게 뭐 유튜브냐 뭐 이 따라서 잘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 뭐 달리하는 건 아닌데 특히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 방송 이것도 역시 방심이 제재가 가능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채널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욕설이나 비속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견 진술 상황이에요. 아마 앞으로 가서 제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지금 김밥 뭐 먹고 뭐 남편하고 통화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방심에서도 이거는 뭐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다 해서 요거는 문제 없은 결정을 내렸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앞에 욕설했던 거, 비속어 썼던 거는 지금 제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아, 저게 김밥 먹은 게 문제가 없다. 네. 약간 예능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렇죠. 예능적인 그러면 성격이 괜찮다. 사건반장도 한번 김밥 먹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사실 치킨 같은 거 먹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네, 몇 번 있어. 저는 먹었어요. 아, 맞다. 있었구나. 예, 예, 참. 예, 예. 그렇네요.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지나갔었죠. 예. 제가 기억을 네.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가볼게요. 축의금 대신 가짜 돈입니다.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자, 이 기자, 이 사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이게 어제 올라온 사연입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본인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을 이용해서 축의금을 내놓고는 이 식권을 받아서 음식까지 먹고 갔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전 남친은 5년 전에 잠깐 연애를 했던 사이인데요. 당연히 결혼식에 초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초대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전 남친의 식장에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둘 다 초대받지 않았는데 어린이 집회 장난감을 봉투에 넣어서 이 낸 후에 식권을 받아서 둘리 밥을 그려준 거? 먹었다. 예, 그런 사연입니다. 이거,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거 약간 그냥 단순히 너무 찌질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 혹은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 뭐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통화거든요. 통화 위조 통화죄 행사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근데 너무 이제 차이가 나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헷갈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게 사용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리가 크면 괜찮은데 어허. 둘리가 매우 작다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종 그 신사임당인데 신사임당 옆에 둘리가 작게 그려져 있거나 안 보인다면 이건 범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매우 안 보이면 범죄가 될 수 있고요. 매우 커서 식별이 가능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거짓말해서 지금 돈을 받고 식권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그러네, 거거든요. 진짜. 사기죄.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뭔가 복수심이나 이런 걸로 한 걸로 보이는데 두 가지 범죄가 지금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눈 오는 날 불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앞 유리 이거 뭐야? 뚜둑 새똥인가요? 근데 왜 이렇게 양이 많죠? 커? 이거 혹시 새가 설사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옆 공사장에서 튄 시멘트였습니다, 팀장님. 차라리 새똥이었으면 세차하면 그만이지만 시멘트 이거 앞유리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 불박 차량이 사실은 도로를 주행하는데 갑자기 아까 뚝 떨어졌는데 새가 설사한 건 아닙니다. 예. 보면은 시멘트에 액체가 묻은 즉 콘크리트 덩어리 조그맣게 떨어진 건데 그 우측이 아마 그 공사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사장에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부니까 저렇게 떨어진 거예요, 차에. 그러니까 차주가 깜짝 놀래서 공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뒤쪽에 세차장이 있기 때문에 세차를 하라고 한 다음에 그 현장 책임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확인서까지 써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차를 맡길 거 아닙니까? 근데 전면에 유리창이라든지 본넷이 좀 파였으니까 공업사한테 맡겼더니 공업사에서 견적이 무려 300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300만 원을 물어달라고 갔더니 안면을 모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못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아하. 자, 그러면 못 받느냐? 아닙니다. 요거는 인사소송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마 이게 아마 과실 재물손괴는 처벌 안 거든요. 하기 때문에 물론 형사법으로는 처벌 안 받아요. 물론 도교법으로는 처벌은 받지만 도로교통법 적용하기 뭐하고 아무튼 안 주면은 어떡합니까? 소송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받아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갑자기 앞차가 차선을 저렇게 바꿔요. 예, 일단 불박차 그냥 갑니다. 이거 또 뭐야? 깜짝이야. 지금 전면 유리를 다 덮을 정도로 이번에도 새똥일까요?
새똥일까요? 아닙니다. 역시 양이 많습니다. 도로 공사 중에 뿌렸던 유제가 저렇게 팍 튄 겁니다. 유제라고 한다면 아스콘이 바닥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게 왜 고여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 내용을 보면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사실 우리가 아스콘 기름을 뿌린다라고 하면 그 밑에 아스팔트에 그냥 이렇게 그 아스콘을 뿌리기 때문에 아스콘이 고이지는 않습니다. 고이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저렇게 아스콘이 갑자기 확 그 유리창 앞으로 왔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아스콘을 그냥 그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폐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하. 여하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인카 정도의 하나의 어떤 그 표시만 있고 거기에 신호수라든가 라바콘 같은 거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의무를 제대로 기울였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불박 차량은 확인 후에 1차선으로 진입했지만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외국인이라 인지가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창문을 열고 달렸기 때문에 안에까지 이 유화제가 다 들어와서 이 차량 가격보다 아이고, 이렇게 우리 그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뭐 팀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똑같이 그 유화제가 왜 고여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반장픽은요. 시어머니의 찐 속마음입니다. 오늘 푸처앤접은 평소와 달리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 기자, 일단 어떤 사연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 시청률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네. 오늘은 조금 좀 다르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편안합니다. 예. 좀 편히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카톡 프로필 때문에 기분이 좀 복잡하다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이 카톡 프로필 업데이트 친구 목록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떠가지고 딱 보는데 프로필 사진에 아이고 고생해서 은배 이놈 키워봤자 다 남 좋은 일이네. 같은 글귀 사진을 저렇게 딱 올려놓고 배경 사진에는 은배 부부의 결혼식 찍은 날 사진을 해놓은 거예요. 며느리는 저걸 보고 어땠겠어요? 충격받았죠. 앞서 연애부터 결혼 준비까지 순탄하게 잘 해왔고 시어머니가 워낙 무뚝뚝하고 뭐 가끔 기분 상하는 뭐 이런 걸 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다만 이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서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것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좀 섭섭하다는 티를 내긴 했대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대. 자,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를 카톡 프로필로 갖다가 그냥 저격을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마음이 참 이게 착잡하다라는 며느님의 사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런 기분이군요. 그렇죠. 자, 기다리던 푸처앤접 타임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주세요. 먼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지금 이거 저 먹이시는 거 맞죠?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저한테 직접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머님 지인들이 이거 보면 저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자, 다음은 생각하시면 동그라미를 들어주시고요. 헷갈렸어. 이게 쉬워 보이시죠? 쉽지 않네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X인데 그걸 못하네. 그걸 못하잖아. 자, 일단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이런 며느리의 입장이 옳다. 동그라미.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자, 다음. 다음은 시어머니입니다. 네.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그런 프로필로 너 저격을 했다는 거니? 이거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 우리 아들 은배한테 죄송합니다. 서운해서 하는 소리야. 내가 아들 키워놨더니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나 듣는다. 잘못 살았지 뭐. X입니다. 저는 X입니다. 예. 네, 구도가 아주 안정적인 구도인데요. 가장 궁금한 이제 앵커님, 양 기자님 말씀은 마지막에 들어보고 팀장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장가를 결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뭐냐면 프로필, 이게 푸사라고 불러요. 이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저렇게 올리면은 아들과 며느리를 사실 좀 사람들이 볼 때 나쁘게 보기 때문에 거기다가 행복하게 잘 살았어야지 저런 말 쓰게 되면은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시어머님이 그 문제가 있으면은 며느리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낫지 푸사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아들도 망신, 며느리도 망신, 저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승 의원님 방송 전에 잘 살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정말 이거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 제가 웬만하면 칭찬 잘 안 하는데 정말 잘하신다라는 말씀 제 마음 울어서 진짜 말씀드리고 이게 쉽지 않는데 진짜 정말 말씀 잘 주셨는데 저는 왜 꽃표를 했는가 하면 진짜 아들은 키워놓으면 다 도둑놈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머니가 저를 진짜 고이고이 저 홀로 아버지 없이 저 어머니가 저를 길러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 보는데 집사람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뭐 조금 더 줄라 그러고 어머니한테 조금 덜 섭섭하게 드리면 특히 지금은 임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는 오로지 자기 부인을 위한 자기 부인의 사랑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놓았는데 적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 말은 있잖아요. 그래서 푸사에 저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모든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마음이다. 고로 그 정도는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저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생각하는 거는 자유인데 이걸 표시를 하신 거예요. 표시는 정확합니다. 키워봤자 헛수고다라고 하면서 결혼 사진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정확한 의사표시입니다. 이거 뭐 법률적으로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주 불만이 있는 거고 대놓고 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도 반대로 어머니 사진 올려놓고 아이고 이게 인간인가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의견이 근데 굉장히 진짜 시어머니 팽팽한데요. 그렇게 마음이 좀 상해. 상하면 상하라고요 그냥. 그래 프로필을 올립니까? 다 올려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알았어. 화납니다. 안 돼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가족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 양 기자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아, 진짜 저는 말이죠. 저희가 그동안 이 고부 갈등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댓글로 메일로 하여튼 사건 반장 CM이들 욕만 한다고 얼마나 항의를 하시는지 몰라요. 전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우리 시어머니들의 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X를 들었고요. 자,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의견을 전해드리면 그냥 솔직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건 아니죠 그래도. 뭐라고요? 그냥 그래서 든 거예요? 아, 그래서 듣고 그럼 안 되죠. 예. 자, 저 그래서- 힘들어요. 이렇게 논리를 구성해 줘야 되는데 아이. 그냥 들어줬다 하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아, 그래, 알겠습니다. 예. 자, 하늘사랑님, 은배야 좀 잘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했고요. 자, 최현미님, 근데 제가 이 자리는 또 이 자리대로 또 어렵네요. 제가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놓쳤어요. 자, 그런데 이장 기자 너무 잘한다. 원보야 너 그냥 거기 앉아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또 달렸습니다.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